안녕하세요.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금액이 너무 큰데 어떻게 좀 나눠서 낼 수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때 납부 금액이 크면은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서 세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분할 납부와 연부연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할 납부 제도입니다. 분할 납부 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2번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시고 2개월 뒤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 아래인 거죠. 이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먼저 내시고 남은 금액을 2개월 뒤에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할 납부는 2개월 늦게 낸다고 해서 따로 이자가 붙는다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매년 할부로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신고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같이 연부연납 신청서도 제출을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보고 검토를 한 뒤에 납세자에게 납세 담보 관련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세무서의 요청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부연납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상속세, 증여세 모두 연부연납 기간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고요. 상속세는 최대 10년입니다. 날짜 기준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혹은 10년입니다. 이렇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납부세액을 나누어서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부연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다르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2.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부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간 이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진 신고 기한 안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납세 의무자가 되어 세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에 납부기한이 적힌 날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때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를 할 때 그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부연납의 조건 중 하나였던 납세담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담보를 무조건 제공해야 됩니다. 흔히 납세담보 하면은 토지나 건물 등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제일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토지나 건물 등은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 당일에 무조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금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납세보증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납세담보로 제공한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한 당일에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연부연납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아서 매년 납부세액을 나눠서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연부연납을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모두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유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 등에 대해서 세무서장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납기 전 징수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납기 전 징수란 원래 세금은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이 적혀져 있죠. 하지만 납세자의 특정 사유에 해당이 될 때 이제 세무서에서 이 기한까지 기다렸다가는 조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거 기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납세자에게 남은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남은 연부연납 기간에도 불구하고 남은 세액을 모두 내라고 세무서로부터 독촉이 올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는데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을 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상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눠서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할 납부, 연부연납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